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서리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사한테 내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으니까 합의금을 이렇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무료 자문을 좀 해야 되겠다, CD하고 그동안의 이제 의무 기록이랑 이런 자료들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거 의료 자문 진짜 해야 되는 거냐, 거부할 수는 없는 거냐, 근데 거부하면은 합의금 못 준다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험사는 항상 얘기하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합의금 드리려면 의료 자문은 필수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거부를 하면 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합의 안 되고 이대로 쭉 가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쭉 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를 치료한다는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았고, 거기서 진단을 받았고, 거기서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금 달라고 보험사한테 진단서를 줬는데 이거를 왜 다른 의사한테 또 확인을 하겠다, 정말로 수술이 필요한 내용이 맞았는지, 치료는 적절했는지, 장애는 적절한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는 이 환자를 치료한 이 의사, 수술을 한 이 의사, 그리고 진단을 한 이 의사는 1차적으로 못 믿겠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자문 의사의 소견은 무조건 신뢰를 하겠다? 지금 이런 의미 아닌가요? 결국은 나는 맞고 너네는 다 아니야, 이런 부정을 하는 게 아닌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보험 사기꾼들이 잘못된 보험금을 청구를 하고 합의금을 청구를 하고 치료를 받고 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할 빌미를 준 것도 피해자분들이기는 해요. 근데 내가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보험 사기꾼도 아니고, 아무튼 뭔가 억울하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보험사의 의료 자문인은 이 환자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 그 자세한 시스템까지는 뭐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피해자한테 받은 영상 자료, 검사 자료들이겠죠. 이 검사 자료들과 그동안의 치료 내역들, 이제 의무 기록이죠.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내용들로 볼 때 결국에는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피해자가 이런 부상을 당했고 합의금을 1000만 원을 요구를 해. 근데 나는 그 돈이 너무 주기가 싫어.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험사 담당자가 아니 10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이 담당자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놓고 보면. 의료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의료자문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누군가의 다른 전문의의 소견이잖아요. 이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갖고 이 봐라, 이 의사는 당신의 부상이 이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합의금 이만큼 못 준다, 이러한 근거를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하면 합의금 줄 것처럼 얘기해서 괜히 자료 줬다가 의료자문 했는데 합의금 못 주겠다고 한다, 뒤통수 맞았다, 보험사는 사기꾼 놈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죠.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거는 정말 많이 있는 케이스들이니까, 교통사고로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치료했던 의사가 사고기여도 50%래. 그리고 한시 2년 정도 된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의금을 달라고 보험사한테 요청을 했어. 근데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A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교통사고 디스크에 대해서 사고 기여도는 0이다, 사고 기여도는 제로야, 이런 생각을 아예 갖고 있는 의사가 한 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피해자한테 이러한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이 의사한테 자문을 해달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사고 기여도는 0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게 아니다, 퇴행성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겠죠. 너가 나한테 합의금 10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거 사고로 인한 디스크 아니래, 그래서 합의금 200만 원뿐이 못 줘,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저희들도 얼마 전에 당한 게 하나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압박굴절을 당한 피해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교통사고로 인한 압박굴절이에요. 수술도 하셨고, 이거는 뭐 수술을 한 병원에서도 그렇게 다 확인을 했고, 이거는 뭐 대한민국 어떤 의사가 봐도 이건 그냥 교통사고로 인한 압박골절이에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하겠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들도 이제 의료자문 하라고 자료를 주거든요. 그 자료를 줬어요. 근데 결과를 받아갖고 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늦게. 근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 환자의 요추부에서는 급성 손상은 발견되지 않음, 요추 1번 압박골절은 2번 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 과거에
언제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발생한 압박 골절이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금 못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엄청 짜증나죠. 아니,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도 사고로 인한 압박 골절이고 그걸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보험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제3의 병원에 가서 이러한 기록들을 가지고선 이게 사고로 인한 압박 골절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근거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보험사한테 다시 줬죠. 결과적으로는 이 피해자는 이제 압박 골절로 인한 합의금을 지급을 받게는 됐는데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저희들도 많이 받고 피해자분도 많이 받고. 나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글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료자문 방식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회신서를 받아보면 어디 병원에서 했는지, 그리고 이 의료자문을 한 의사가 누구인지 안 써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에 보면은 병원은 써있고 자문의가 누군지는 안 써있고, 무슨 과에 누가 했는지 이런 게 아예 안 써있는 거예요. 병원 직인도 없고 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이러한 서류가 발급된 적이 있냐, 이거 쓴 의사가 누구냐 찾으러 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의 답변은 우리는 이런 서류가 나간 적이 없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거 보험사가 문서 위조한 건가요? 이게 더 문제되는 거 아닌가? 보험사의 의료 자문이 정말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자문 내용들이고 정말로 떳떳하다면 이런 거 왜 숨기는 거예요? 숨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사와 피해자들의 의료 자문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피해자의 합의금의 적정성을 위한 의료 자문은 필요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현행의 방식은 문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도 만족을 하고 피해자들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좀 만들어져야 하는데, 결국은 현재로서는 이게 소송뿐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거, 이거는 보험사도 이의를 하지 않고 피해자분들도 당연히 이의를 하지 않겠죠. 답답한 거죠. 이런 부분들만 해결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에서 보다 좀 더 쉽게 사건들이 정리되고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이렇다. 보험사에 의료자문 동의 해주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는데 안 하면 사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 이렇게도 싸워보고 저렇게도 싸워보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렇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행 의료자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겪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